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그 내용을 좀 실었기 때문에 뒤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책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신협의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면은, 작년에 이제 비과세 일몰 관련해서 그 위기로 왔다가 이제 그 법인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일부 개정돼서 통과가 됐고, 올해 이제 기타 세금에 관한 사항들이 일몰이 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보시는 것처럼 계좌이동제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자산관리 종합계좌제라는 것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사항들이 신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내용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담보 인정 비율, LTV 70%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상호금융권에 있는 담보들이 은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잘 극복한 조합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아파트를 2,700채를 관리하고 있는 조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그러한 그 여신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그 발상을 가지고 했는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앤캐시가 OK저축은행을 인수합병을 해서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신협의 위기로 와 닿는지,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SNS,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카카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보면은 카카오페이라는 거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결제에 관한 사항들 얘기하는 거 많이 보시죠? 이러한 그 SNS,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SNS를 것이 금융 쪽에 이제 접목이 돼서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인증서를 뭐 하는 개념이 아니고, 야, 나 돈 줘? 하면 뭐 5만 원씩 이렇게 송금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로 해서 변화되는 내용들의 5개 조합이 벌써 그 모바일로 프로그램에 대한 걸 만들어서 조합원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조합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도 이제 잠깐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핀테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 핀테크에 관한 사항들이 당장 우리 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저 내용들을 벌써 인지하고 조합들이 그 움직이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거로 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법인세와 그 기타 세금에 관한 사항들이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일몰이 되거나 올해 일몰이 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비과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호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감면 특별법에 대한 것들을 연장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의외로 새마을금고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우리 같이 안 가도 된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라도 비과세를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해서 최근 들어서 조세감면 특별법 개정에 관한 반대에 관한 사항들에서 새마을금고가 넌지시 빠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모든 방침에 관한 것들을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사항들도 있고, 비과세 일몰에 관한 사항들을 예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한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비과세 일몰에 관한 사항들이 당장 올해 연말로 일몰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조합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은행 업무 계좌 이동제라는 것이 2016년도 1월 1일에 전 금융기관이 그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상호금융은 제외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협은 제외됐는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안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 계좌 이동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핸드폰이 그 번호 그대로 LG U+에서 SK텔레콤이나 KT로 옮기는 거 보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금융기관에 얘기만 하면 그 모계좌에 걸려있는 모든 자동이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그 은행으로 따라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협은 저 제도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금융기관들, 제1금융권에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대구은행 쪽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나는 주거래은행을 대구은행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 신협에 있는 전 계좌가 이동하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죠. 그래서 계좌 이종대가 영국과 호주가 200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금융기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고객의 충성도가 낮은 금융기관들은 다 뺏겨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조합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거래 계좌 하나만 옮기게 되면 기존 계좌에 걸려 있었던 공과금, 카드,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동이체에 대한 것들을 권유하기 위해서 일일이 해당 기관에다 전화해서 이 계좌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또 창구에 오시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도 우리 신협 계좌로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는 그냥 이 은행에서 주거래 할래요 하면 모든 계좌가 다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합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조합원들을 신규로 배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여서 우리 조합만이 주거래가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방어를 하셔야 돼요. 방어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과 호주가 2009년도에 계좌 이동제에 대한 것들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융기관들, 특히 호주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3위잖아요. 신협들이. 호주 신협이 세계 3위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이 되는데 호주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신협들의 충성도가 높은 데는 대형 금융기관에서 신협으로 옮겨지고 신협의 충성도가 낮은 신협은 은행으로 옮겨지거나 주변의 신협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금융위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개인자산 계좌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비과세 관련된 사항들이 신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전유물로 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큼은 비과세를 전 금융기관에 트겠다는 게 개인계좌 관리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금, 적금, 펀드, 보험 같은 경우를 하나의 상품으로 하나의 계좌로 묶어버리게 되면 뭐가 노출됩니까?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한 것이 노출이 되니까 세수 확보에 관한 사항들이 이걸 거 아니에요. 음성적으로 숨어있는 내용들이 자, 비과세를 이 정도까지는 해줄 테니까 다 밖으로 도출하고 계좌를 하나로 묶으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근본에 대한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기 본인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제가 2014년도에 세부 도입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세법에 대한 것들을 개정을 하고 역시 2016년도에 개시하겠다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1999년도에 도입을 했고 가까운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달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입 대상자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나 사업자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어떤 한도를 정하고 저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주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현재 신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예금, 적금, 보험, 공제까지는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펀드는 없죠. 이 모습으로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펀드에 관한 사항들도 취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견이 되어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고 장기,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10년 이상이고 근로자나 중산층을 위해서 하는 것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6년 전에 저희가 자통법, 자본시장법에 대한 것이 바뀌면서 신협도
펀드에 관한 사항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이 되다 보니까 승인이 안 돼서 조합들이 6년 전에 기억나시죠? 간접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 취득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뭐 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 투자 인력에 대한 것들을 했고, 최근에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여유자금 심의의 1인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유자금 지침에 있는 그 자격, 그 자격이 이제 활용할 때가 곧 올 거란 얘기죠.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만 터지게 되면은 똑같은 경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무방비 상태로 저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면 펀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은행 쪽의 계좌로 이동하겠죠.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를 해준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비과세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계좌 이동제와 보시는 것처럼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제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한테 최대 위기요, 조합원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한테 다 뺏겨버린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금융당국에서는 요거는 제1금융권에서만 시행하는 것이고 상호금융권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뺏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철저히 해야 될 때가 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부동산 그 LTV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70% 규제에 대한 것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합에 부동산 담보에 관한 사항들이 건실한 것들이 제1금융권으로 이동을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특정 이제 조합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LTV 70%에 대한 규제에 대비를 해서 현재 그 아파트 담보대출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에서 이 LTV 70%에 대한 규제 확대에 관한 사항들을 반기는 조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그 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눈여겨보면 여러분들 조합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조합에서 가셔가지고 그 내용들로 조합에서 한번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수수료 수익에 대한 것들이 급감을 하고 순이자 수익에 대한 것들이 아주 뚝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자기 영역이 아닌 곳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캐피탈이나 카드사에서 주로 했던 자동차 금융도 은행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의 전후문이었던 은퇴 설계에 관한 사항들도 은행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들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업무인 투자 일임업에 대한 것까지 은행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신약과 같은 데서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하는 대출도 자기들도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은행과 우리 신협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앤캐시가 OK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하면서 대부업들이 저축은행 쪽으로 이제 옮겨오는데, 대부업체들이 제도권에 대한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면서 엄청난 지금 현재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OK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종합금융 그룹의 형태로 해서 태동하겠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인재들을 지금 마구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상호신용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서 태동을 좀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신용등급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상호저축으로 보내고, 신용등급이 나쁜 것은 자기 계열사의 러시앤캐시에서 하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신용에 대한 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한 대출을 싹쓸이 하겠다는 정책이 지금 러시앤캐시의 정책이에요. 러시앤캐시가 거꾸로 대부업인데 사실은 자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이죠.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에는 그래도 등급이 괜찮은 이런 사람들은 상호저축은행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신용에 대한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은 러시안 캐시로 보내는, 여러분들 조합의 틈새까지도 다 파고드는 이런 형태로 변하면서 현재 러시안 캐시 말고 대부업체가 또 상호저축은행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제도권 하나에 비제도권의 대부업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대출에 관한 사항들을 완전히 쓰리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현재 돈에 대한 것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이율을 주고 수신에 대한 것들을 모으는 이런 형태에 대한 그 저축은행도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 국민 또는 뭐 세계인들이 같이 공용해서 쓰고 있는 카카오톡, 카카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금융 업무에 대한 것들이 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SNS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죠. 뱅크월렛 카카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우리 전체 먹은 돈이 5만 원이니 10,000원씩 보내달라는 얘기를 하면 누르기만 하면 10,000원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텔레비에서 광고에 쭉 뭐 하나 나오죠. 모바일을 켜고 공인인증서를 치고 보안을 뭐 하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밀번호 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치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류.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카카오페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핀테크라는 개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국내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모바일이나 이런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들로 가장 쉽게 결제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버스 이렇게 접촉식으로 해가지고 대기만 하면 또는 택시 같은 데 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결제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연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특강 가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주변의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지점을 개설하겠다는 조합은 큰일 난.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내에 창구거래에 관한 사항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 점별로 원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SNS나 핀테크나 각종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합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모색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과 정보기술에 대한 것들이 접목이 돼서 금융 업무에 대한 것들을 시행한다는데 지 핀테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는 오프라인 점포가 없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인터넷 은행도 생기고 많이 들어보시죠? 점포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갖는다는 얘기로 지금 서울과 경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건데 지점의 점표가 30%고 자동화 기기가 70%나 전자금융이 70%인 조합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구거래가 없어요. 창구거래가 30, 자동화 기기나 전자금융이 70인 조합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얘기 드릴 그 조합은 현재 창구거래보다는 자동화 기기나 전자금융 쪽에 대한 것들을 유도를 해서 자기 조합원보다 더 많은 비조합원까지 포함을 해서 102%의 이용 가입수를 가지면서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비이자 수익으로 급여를 주고 남는 조합이 있어요. 창구거래를 하나도 안 해도.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변화에 대한 모색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그 조합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그 내용들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비과세 일몰이나 계좌이동제나
개인자산 관리 계좌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관리, 체계적으로 조합원 관리를 해야 되고 저 충성조합원이 떠나지 않도록 모계자 증대 방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조합은 16,800명 조합원의 모계자가 10,000계좌를 가지고 있는 조합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800명인데 실제 활성화 조합원이 10,00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모계자로 그 해당 조합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충성도가 그렇게 높다면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부분은 체계적인 조합원 관리와 모계자 증대 방안인데 이 모계자에 대한 것들을 증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월에 관한 사항들이 10,000명이 대월을 써요. 그래서 이 특별하게 대월에 대한 것들을 쓰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 조직 사상 처음으로 엄청난 신용대출이 그 새로운 신상품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상품이 등장하지는지도 모르는 조합이 아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용대출로 1억 이상 그 해주는 과목이 나온 이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더불어 신용대출인데 이 더불어 신용대출이 지난 10월 달에 신상품으로 나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조합이 있어요. 제가 창피하니까 취급 안 하는 조합 손들으라는 얘기는 안 할 텐데 연수원에도 지금 보면 더불어 신용대출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안산의 화랑신역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끼리 모여가지고 2층에다가 치과 병원을 냈어요. 치과 병원을 내서 그 병원에 있는 원장이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익에 대한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월정으로 해서 급여를 가져가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게 견적을 내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치료는 10,000원 이하지만 임플란트라는 것이 수반이 되게 되면 금액에 대한 것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사가 견적에 대한 걸 내주면 아래층에 내려와서 더불어 신용대출로 500이나 1,000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막 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더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 아직 취급하고 있지 않은 조합들은 이 내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고 조합에서 단기간 동안에 조합으로부터 단기간 동안에 신용을 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판로를 여러분들이 개척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TV 70%에 대해서 그 대비한 조합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조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의 청운신협 다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제일 큰 조합이 광주문화신협입니다. 근데 이 광주문화신협이 7년 동안에 매년마다 1,000억씩 자산 성장을 해서 2위가 됐는데 이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의 대출이 영모기지입니다. 여러분들 조합에서 3년 이상 장기 대출을 하고 있는 조합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우리 조합 상품 중에서 30년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30년. 꿈모아 모기지론이에요. 이 꿈모아 모기지론은 뭐냐면 아파트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분할해서 자기 집을 얻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말 그대로 모기지인데 이 조합은 어떻게 했냐면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걸려있는 대환, 신용에 대한 것들이 엉망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30년으로 거꾸로 풀어준 거예요. 30년 뒤에는 자기 집으로 찾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조합이 2,700채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하는데 만기, 맨 끝에 가서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고 매월 분할 상환으로 상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요즘에 중앙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대출의 분할 상환을 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그래서 여기는 회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빨리빨리 회전이 되겠죠. 이것이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조합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전국에 밴 1위를 하고 있는 조합이 부산시 중앙신협입니다. 이 부산시 중앙신협은 직원들이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냐면 밴 거래처에 대한 모든 거래를 일일이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중앙에다 요청을 해서 올해 1월 1일자 신상품이 나온 것이 밴 사업자 대출이에요. 1월 달에 새 상품 나온 거 아세요? 밴 가맹점 대출.
그래서 이제 이 조합은 어떤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벤 아마 하고 있는 조합들을 많이 아실 텐데, 예전에는 카드에 대한 것들을 매출을 하게 되면 순기가 20일 정도에서 대금에 대한 것이 결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빨라져가지고 이틀, 3일이면은 벤의 결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벤 가맹점들이 굉장히 건실한 조합들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즉시 결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출이 어차피 카드에 대한 것들이 왔으니 이거는 당연히 이틀 뒤에는 결제될 것이고 내가 그 조합의 기여도가 이렇게 높다면 안전하지 않겠냐는 개념으로 해서 즉시 결제를 요구했을 때 벤 가맹점 대출을 시행한 데가 부산시 중앙신협인데 이 조합이 벤 거래처에 관한 움직임을 직원들이 일일이 다 본 거예요. 한 사업장마다 이 사업장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가, 발전하는가, 매출의 전표가 늘어난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가맹점 대출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을 해서 전국에 엄청난 일들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회보를 자기 회보로 만든 대표적인 신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객장에 한두 개 있는 회보인데 이 조합은 이 앞에 면을 4면을 사가지고 3,000부를 발행을 합니다. 앞에 4면만. 그래서 이 4면이 부산시 중앙신협의 내용만 싣고 살짝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으뜸조합원이나 참조합원이나 조합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이제 격월이죠. 격월마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벤 가맹점에다가 이거를 다 놓게 해가지고 이걸 식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3면에는 우수 벤 가맹점들을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3페이지에다 실어줌으로 해서 벤과 조합이 같이 상생하는 형태로 이거 몇 푼 안 드는데 이거를 발상을 한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3,000부를 발행을 해서 조합원들한테도 나눠주고 벤 거래처에다도 줌으로 해서 이거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부산시 중앙에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바로 스마트폰 어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나 우리 스마트폰 어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어플 제공 그곳에 유일하게 신협의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 데가 부산시 중앙신협인데 이 조합이 어디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냐면 벤 가맹점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요기요 회장님 요기요 아세요? 요기요 네? 텔레비 안 보시네. 요기요 배달의 민족 아세요? 젊으신 우리 실무 책임자들은 아는데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요기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모르실려나? 족발 시켜 먹을 때 요기요 제가 광고 선전을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SNS에 대한 것들을 통합을 해서 실제적인 결제에 관한 사항들을 조합이 하겠다는 발상하고 있는 조합이에요. 벤 가맹점에 대한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어플에 올라와 있고 거기에서 메뉴에 대한 것들을 자기 벤 가맹점에서 찾아서 그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문이 나가고 결제는 신협 계좌로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조합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비이자 수익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조합원 관리, 우수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전남에 있는 나주신협인데 예전에 이제 나주신협을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도 하셨고 그런데 이 조합에서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내용만 좀 봐주시기 바래요. 이 조합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점이 없습니다. 점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자산이 3천억이에요. 점포가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 조합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주시가 혁신도시로 지금 커가고는 있지만 88,900명 정도의 시민의 중에서 조합원을 18,000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민의 20%가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진짜로 눈여겨봐야 될 게 1인 평균 출자 금액이
144만 원이에요. 일자 5만 원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8,000명 곱하기 140만 원 하면 출자에서 머무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조합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이 조합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여신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좋은 분들이 안 오시잖아요. 이 조합이 여신의 금리를 낮추면서 뭘 따라서 낮췄냐면 수신의 금리를 같이 낮췄어요. 근데 수신금리에 관한 사항들이 다 은행으로 이동할 거로 봤는데 이 조합이 꾸준하게 배당에 관한 사항들을 주고 있는 것을 조합 직원들이 출자로 전환 요청을 해서 144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단시일 내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조합의 신뢰도가 높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출자에 관한 사항들이 뭐예요? 제일 큰 게 예금 보호가 안 된다는 개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자만 놓고 거래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이 조합은 꾸준하게 그래서 이 조합은 총회에서뿐만 아니라 1년에 4번씩 조합원들한테 자기 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수신금리에 대한 것들을 낮추면서 은행으로 가는 것들을 출자로 전환 요청을 해서 자그만치 1인 평균 출자가 140만 원을 넘는 형태로 출자에 관한 사항들을 싼 거죠. 그렇다면 저 금액이 뭐예요? 이율 0%에 여기에 요구불 예금만 더 얹은다면은 은행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신의 금리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해온 거죠. 이 조합이. 그래서 이 조합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12월 30일 현재인데 10,000명까지 갔었는데 결제계좌, 자기의 소득에 관한 사항들을 몽땅 다 조합에 맡기고 그 소득에 대한 것들이 맡겨져 있는 자리배탁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제하는, 다시 얘기하면은 뭐예요? 모계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자기가 소득에 관한 사항들을 자리에다 쌓아놓고 뭐로 했겠어요? 자동이체.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조합이 눈여겨본 건데 여러분들 조합에서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조합이 대월 쓰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눈여겨본 거예요.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소득은 작은데 자동이체 계좌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경우에 반드시 뭐가 발생해요? 마이너스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로 해서 재산 규모가 확실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에 대한 대월을 풀어준 게 아니라 30, 50, 100이라는 개념으로 대월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이 조합이 내 연체를 막아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대면을 하니까 대월 많이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월을 쓰는 사람이 1,42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00억 정도가 대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조합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가 대월을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자산 규모가 튼튼하고 담보에 대한 여력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500, 1000, 몇천 이렇게만 해서 몇 명만에 대월을 썼지 저렇게 모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동이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메워주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대월을 풀어보신 적은 없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이 작은 것 때문에 여신에 관한 사항들 일일이 해야 되는 거로 보면 귀찮겠지만 저 조합은 이렇게 시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조합이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저렇게 시행을 해서 저희 10,000명에 대한 자동이체에 대한 것들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수수료 수익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되니까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간에 불문하고 다 전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계자가 있든 없든. 근데 뭐만 하느냐? 자동화 기기 수수료하고 송금 수수료만 면제를 해줘요. 근데 사실은 조합원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 조합이 저 수익을 어디서 내느냐? 지급결제. 뒷면에 숨어있는 지로, CMS, 각종 모계자에 걸려있는 내용으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이자 수익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근데 마치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에서는 수수료 면제 안 해주는데 이 조합은 전체 면제해 주는 거로 보고 이익우동성으로 얘기하면서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전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의 특징이 보시는 것처럼 저 작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자산 규모가 이제 3천억 정도 되면서 단일 점포인 조합에서 2,300억 정도의 대출을 시행합니다. 80%가 조금 예대 비율이니까 80%가 조금 넘는 88.4%의 대출을 시행을 하니까 저 대출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엄청나겠죠.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한테 환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신과 수신에 대한 것들은 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하나 착안해야 될 겁니다. 이 조합이 전 직원, 그러니까 총 직원이 23명이고 사실 이제 그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23명이고 정직원은 19명인데 이 직원들한테 18,000명의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1인당 700명씩 조합원 관리를 하라고 실무 책임자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합이 이거를 하셔야 된다니. 이 조합은 7명병 단위로 한 조합 직원이 700명씩의 원장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조합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우리 조합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화되어 있는 조합원에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700명 직원들한테 좀 권유를 해서 700명을 자기 동네 중심으로 묶어준 거예요. 너 여기 사니까 여기 있는 동은 니들이 관리를 해줘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래서 이 조합이 대표적으로 총회에서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 우편 하나도 없어요. 올 때마다 자기 담당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전화번호도 업데이트하고 주소도 업데이트하면서 이 사람이 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반대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걸 이 찾는 모습이 아까 보셨던 우리가 왜 조합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충성도의 조합원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은 방법을 요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조합 1명당 700명씩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기여도가 높은 조합원을 찾아서 거기에다 모든 것들을 체크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합에서 비이자 수익으로 남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합원들에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실제 생일에 관한 사항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6,000명 정도를 아침에 오전 8시에 우체국 택배로 해서 3만 원짜리 케이크 집 앞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감동 서비스를 한 조합이에요. 그 비용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6,000명에 3만 원짜리를 오전 8시에. 그러면 만 원라도 안 챙겨주는 생일에 조합이 오전 8시에 케이크를 갖다 준다는 거에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동 서비스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 관리 철저. 다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신과 수신에 대한 금리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고민하셨던 조합들은 아까 보셨던 출자금에 관한 사항들로 전환하는 모습에 대한 것들 하나 보시라는 얘기하고 세 번째는 모계자에 대한 증대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저렇게 모색을 해서 대월에 관한 사항들로 해서 4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것들을 대월로 한 이 부분들은 정말로 조합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조합들은 꼭 익히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거 방법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 책임자나 또는 이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릴 그 조합이 부산시 중앙신협인데요. 이 부산시 중앙신협은 보시는 것처럼 점포가 3개입니다. 점포가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어려웠던 조합이에요. 예전에 용호신협입니다. 용호신협이 이렇게 그 규모가 이제 커져서 점포를 3개를 갖게 되는데 이 조합이 목숨을 건 게 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그 시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본점과 지점이 상권을 끼고 있어요.
상권을 끼고 있고 여기서 과감하게 이 조합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벤 독자적인 사장을 벤 팀장으로까지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벤 거래처까지 다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 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고신의료원. 여러분들 초대형 병원에 벤 설치하기 쉽지 않죠. 이런 데까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벤 쪽 개념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좀 잠깐 보실 건데 첫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보를 이용을 해서 벤 가맹점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거를 갖다 주면 벤 가맹점에서 그런답니다. 이 발행 부수가 몇 부냐? 그럼 전국에 발행되는 부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마치 이게 전국 회보에 자기네들 가맹점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페이지에다가 벤 가맹점의 우수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고 이 조합이 또 하는 것이 요거를 또 하나 일일이 오려가지고 그거를 클리어 파일 바인더에다 넣어서 객장에다가 놓아주는 거예요. 업종별로. 그러면 와서 보시면서 내가 회 먹고 싶다면 아 횟집이 벤 가맹점이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뭘 했냐면 이거를 스마트폰 어플로 이동시켜가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수시로 벤 가맹점에게 설문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조그만 얘기지만 이렇게 막 초복이나 이럴 때 직원들이 5명,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시원한 바카스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맹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인사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벤 가맹점의 거래 내역들에 대한 것을 보고 아직 중앙회에서 출시도 하기 전에 벤 가맹점 대출을 했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이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중앙회에다 요청을 해서 올해 1월 1일에 반 가맹점 대출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재밌는 부분이 체크카드를 이용을 해서 마치 자기 카드처럼 벤 가맹점에서 10%씩의 할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우리 조합에서 CMO를 통해서 사고 있는 체크카드에 저 사람들은 일일이 자기 조합명과 조합원명을 인쇄를 해서 나눠주면서 그러한 카드를 가지고 온 조합원한테는 10%의 할인을 해주라는 개념으로 해서 각 가맹점한테 제휴를 한 거죠. 여러분들 조합에는 하시고 있는 조합도 있지만 이렇게 인자가 안 돼요. 그렇죠? 제 것도 다른 조합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잠깐 보여드려 보면 우리 그 체크카드가 이렇게 조합명이나 이름도 없는 이런 형태로 CM몰에서 오면 전산으로 등록만 하고 나눠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120만 원 주고 이 인쇄기를 산 거예요. 요걸 사가지고 필요한 위치에다가 인쇄를 해서 저걸 주면 가맹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산시 중앙시협 조합원이네 10% 할인 이런 식으로 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휴를 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주는 0.3%나 0.5%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10%를 준다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어느 정도냐면 조합의 판촉물을 하나도 안 만듭니다. 그리고 쿠폰 10,000원짜리 마치 상품권처럼 쿠폰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가맹점에서는 이거죠. 하다못해 세제 뭐 이런 거라든가 무슨 뭐 부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쿠폰을 주는 거예요. 조합원에 대한 우수조합원에 대한 선물 이런 것들도 봉투에다가 5장 넣으면 5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주어서 벤 가맹점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상품권하고는 좀 그런 부분인데 유권 해석을 받기는 조합원들 내에서 쓰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이 조합이 이렇게 10,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어서 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벤 가맹점에서 그거를 수거해 오면 그 사람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돈을.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조합의 대단한 걸 한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5개 조합의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조합입니다. 근데 그 직장 조합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당산, 금왕, 부산시중앙이 있는데 이 두 조합은 그냥 홈페이지 정도만 되어 있고 이 부산시중앙신협의 그 스마트폰 어플이 대단한 어플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게 부산시 중앙신협의 어플인데 이 부산시 중앙신협이 스마트폰 어플을 갖게 된 엄청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밴을 많이 하고 있는 조합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직원들이 밴 하는 직원들이 엄청나겠죠? 일이니까 밤마다 불려다니고 전표 떨어졌어, 잼 났어, 카드 걸렸어 막 이런 부분에 노이로제를 걸리다시피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직원들이 모여서 뭐로 했냐면 야 그런 것들이 유형별로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같이 조사해보자 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스마트폰 어플에 올려가지고 가맹점주한테 전화가 오면 어플에 있으니까 그거 내려받아가지고 나 오는 동안에 텔레비나 영화 보듯이 한번 보시면서 본인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러고 나니까 가맹점들이 부르지도 않고 에이 이거 뭘 불러? 이거 내가 보고 내가 하지? 이런 형태로 스마트폰 어플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대단하죠? 자기들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귀찮으니까 가는 것도 귀찮고 가맹점주들이 간단한 거 가보면 막상 훨씬 빠지잖아요. 이거 살짝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 야밤에 부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어플에 올려가지고 여기에 있으니 여기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보시면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이 되면서 굉장히 가맹점한테도 각광을 받고 본인들의 일도 굉장히 많이 줄은 그런 아주 획기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합이 이 홈페이지도 없애버리고 스마트폰 어플 내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고 이런 각종 혜택에 관한 사항들도 정리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년 8개월밖에 안 된 여직원입니다. 근데 이 여직원이 저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중간 관리자나 책임자가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적인 금융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만 합니다. 그래서 사보도 본인이 만들고 어플도 만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쿠팡이나 티몬도 유치를 해서 할인에 관한 사항들로 해서 밴 가맹점과 연결을 해서 밴 가맹점의 성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에 포부를 하면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이런 벌써 저렇게 조합들이 스마트폰의 보급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조합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LTV 70%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광주 문화신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포는 본점 포함해서 총 6개고요. 조합이 설립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22년 정도 됐고요. 직원은 한 40명 정도인데 현재 작년 연말로 자산 규모가 5,163억입니다. 근데 이 전체 중에서 대출 금액이 400억이 아니라 4천억입니다. 4천억. 4천억을 대출을 하고 있고 대출 조합원 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조합원 수가 46,800명이나 됩니다. 대단하죠? 어떤 한 도시만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 조합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엄청난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제가 한 2년치를 더 하려다가 칸이 부족해서 안 왔는데 이 조합이 1년에 100억씩이, 1000억씩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연체나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작아요.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연체도 없고 이렇게 건실하게 대출을 서기라는데 이 조합이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30년짜리 꽃모아 모기지론을 가지고 대환대출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던 것이 뭐냐면 신용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30년 장기 대출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합에서 감히 30년에 대한 것들을 못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조합원이 필요하니까 이 조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뺏어가는 형태 같은 내용들도 가졌는데 이 조합이 이렇게 발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여신은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조합에서도 제가 연수원에서도 계속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대출, 여신은 현금 창출 능력이 없고 대출 담보 능력만 있으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세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담보에 관한 사항들이 물거품에서 떨어지게 되면 조합이 다 부실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조합이 바로 그거를 실천에 옮긴 조합이고 다음에 뭐냐면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한 대출을 안 한 거예요. 커지잖아요. 이자만 하다가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100% 분할 상환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 여신기관에 대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발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뭐라 그러나요? 이거 행정사라고 그러나요? 저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그거에 대한 것들의 대출 대환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른 금융기관을 다 해제하고 내 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에 관한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갚고 어떤 일정 시기가 되면 담보의 가치보다 여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그때 추가 대출을 해줘. 추가 대출해주면서 이율을 팍 떨어뜨려줘. 그러니까 이 조합에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돈에 대한 것들을 상환을 못해서 아파트가 날아갈 판인데 이 아파트에 관한 사항들을 저 사람들이 다 갚아줬고 내가 언젠가는 30년 뒤든 20년 뒤가 되면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영구조합원이 된 거예요. 대출하신 분들은 그렇겠죠. 30년 대출을 했으니까 30년 동안 이 조합에 꾸준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조합의 특징은 대출을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전원 서서 근무합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단하죠. 대출을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조합원들이 워낙 많아서 앉을 새가 없어가지고 조합 직원들이 이렇게 서서 근무를 해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서 얘기에 대한 것이 끝나면 상담실로 가서 여신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이 꿈모아 무기지론을 통해서 역발상으로 대환대출에 대한 것들을 해서 상품을 개발을 했고 중요한 부분이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밑줄 하나 여러분들 쳐주실 게 현금 창출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출을 한다는 거. 심사를 할 때 현금 창출 능력이 없으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안 된다. 현금으로 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데. 왜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 개념으로 해서 분할 상환하니까 한 번 연체되면은 눈덩이 같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대출은 반드시 분할 상환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출에 대한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가졌고 대출 회전율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높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제공 가능한 담보를 파악을 하고 타기관의 대출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금 흐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없으면 거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쭉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현금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기간을 조절을 해준 거죠. 아, 나는 너무 요즘에 어려워가지고 대출에 관한 사항들로 해서 갚을 금액이 작으니 기간을 늘려주세요 하면 30년. 그렇지 않고 아, 나는 10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개념이면 10년 이런 형태로 해서 상품을 본인의 현금 창출 능력에 따라서 기간 개념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전단지 있죠. 신문의 전단지를 제가 확대해서 표시를 한 건데 저 전단지를 저렇게 뿌린 거예요. 각종 뭐 여신기관들, 뭐 개인 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대출로 해준다는 거에 대한 걸 요겁니다. 요 아래 거를 제가 확대를 한 건데 요게 지금 뭐냐면
이 문화신협이 그 광주 일대에다가 뿌리고 있는 전단지를 제가 내용 정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합의 특색을 좀 하나 얘기를 하면서 요걸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조합은 대출통합 서비스 신청서라는 양식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대출 상담을 각자 합니다. 하는데 이 상담서가 2장, 2P라고 그러죠. 뒤에 먹지가 되어 있는 형태로 2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담을 다 한 다음에 이 상담서를 그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주는데, 잘 들으세요. 뒷면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됩니까? 자기 본인이 그 상담한 종이를 하나 가지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고 싶겠다는 생각을 하면 서류를 다 자신들이 떼오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걸 가져왔을 때 상담서 한 장이 어디 있어요? 조합에 있으니까 상담한 직원이 이리 오세요. 맞춰보고 지난번에 상담하셨네요. 서류 잘 되어 있네요. 당장 시행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합이 그 대출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런 식으로 줄인 거예요. 이 조합의 직원들의 독특한 방법인데, 상담서 같은 것이 2장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서류가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개념으로 해서 주니까 다음에 또 와서 우리는 보면은 한번 상담하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같은 얘기 반복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조합은 한 번에 끝내는 거죠. 그리고 담당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출을 이런 퍼센테이지 범위 내에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 범위가 넘어가면 줄이는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보별로 해서 수익률을 중심으로 2 내지 2.5%, 굉장히 높죠. 2 내지 2.5%의 그 적정 이익에 대한 걸 붙였다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상환이 됐을 때 추가 대출을 요청을 할 때 뚝 대출의 이율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대출에 대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깜짝 놀란 게, 채권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아파트가 자그마치 2,800채를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조합에 몇 100개도 아니고 2,800채의 아파트를 했으니까 저 집이 대출이 저렇게 클 수밖에 없겠다는 걸 이해 가시죠? 2,800채 아파트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조합의 특징이 뭐냐면, 햇살론을 우리 모든 전 제1금융권까지 포함을 해서 최고 많이 햇살론을 취급하는 조합인데, 이 조합이 작년에 이제 서민금융 대상을 받은 조합인데, 햇살론이 한 3, 400억 되는데 이익이 많이 날 때는 1년에 11억까지도 이익이 남는다. 햇살론에서만. 근데 이 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햇살론은 조금 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한 부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상적인 것이 마음에 외워주려면 그만큼 건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치 1,500건이나 됩니다. 햇살론이. 그러면서 이 조합은 햇살론을 어디다 푸냐면 시장 상인들 중에서 담보나 이런 것들에 물건이 없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죠.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저 사람들을 정상적인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1,500건 정도의 햇살론을 취급하는 이런 조합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써도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오버를 했는데 하는 것까지 마저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얘기를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제가 올해 12월 말까지 전자금융이나 아니면 자동이체나 이런 거에 대한 상위 10거를 통계를 제가 한번 내봤더니 애석하게도 대구 경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자동이체 출금 건수의 상위 10위와,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전자금융 가입 회원수 상위 10위.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계시니까 특징을 하나 찾아보세요. 응? 자동이체 출금 건수와 전자금융 회원 가입수에 대한 특징.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예? 예?
하는 집이 한다는 얘기, 예, 잘 발견하시고 또 하나. 지역에 대한 걸 보시면 안산 지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잘하고 있는 조합들이 자기 잘하는 거를 공유해요. 지역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금 건수에 대한 거하고 자동이체, 전자금융에 보면 잘 보십시오. 안산 옆에 안산. 그죠? 이게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잘하는 조합들이 같이 옆에 있는 조합들을 도와가면서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의 상대는 새마을금고지 신협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업무에 대한 걸 공유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10걸 안에 5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창구 거래가 거의 없을 것이고 전자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래가 많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안산의 이 중앙신협과 안산의 상록신협과 안산의 제일신협을 눈여겨보면 조합원 수보다 전자금융 이용수, 신청수가 더 많죠. 100%를 넘죠. 비조합원까지도 전자금융에 대한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조합들이에요. 여기는 벌써 안 거예요. 창구거래가 이제 거의 없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동이체와 전자금융에 목숨을 건 조합들이에요. 100%가 넘잖아요.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가 안산 상록하고 안산 중앙신협인데 전자금융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만 4억 5천을 하고 5억 5천 정도를 해요. 전자금융. 이 조합이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창구거래가 3, 자동화기기나 이런 부분, 전자금융을 포함한 자동화기기가 7인 조합이에요. 저도 한번 가보면 창구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에는 줄을 서요.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저 조합은 어떻게 그 일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동화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일일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직원이 자동화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조합은 25일과 30일에 은행에서 안 받는 지로 안 해요. 조합원들이 와서 직접 본인들이 처리를 해요. 응? 여러분들 가장 지금 귀찮아하는 게 25일과 30일 날 은행에다 내야 될 제세공과금을 다 들고 오다 보니까 줄을 서잖아요. 근데 저 조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조합은 이게 표본 조합입니다. 조합에 자동화기기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부스가 점 2의 앞에 있고 4시가 되면 문 닫고 갔잖아요. 이 조합은 자동화기기도 한 사람이라 보고 이렇게 이게 지금 어안렌즈로 제가 찍은 건데 자동화기기 코너가 양좌우에 있어요. 그리고 3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지점에 3명씩 근무하는데 2명만 근무하고 한 사람은 지점 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본점과의 관계, 어디서 수납해야 될 거, 내용들에 또 영업해야 될 것까지 하는 정도. 그리고 누가 그걸 커버하느냐? 자동화기기가 커버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합은 자동화기기를 17대를 운영하는데 이 17대의 하나하나를 매월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기기에 대한 투입된 금액이 이달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왔는지를 철저히 찾고 그 자동화기기가 한 직원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전자금융 업무에 대한 것들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조합이냐면 중앙회에서 지금 현재 자동화기기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ATMS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실무 책임자들 중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거 통합단말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그룹웨어 맨 밑에 있죠. 왼쪽 하단에. 그래요? 그런 게 있어야 할 텐데 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조합이 바로 상록신협이에요. 이 상록신협이 자동화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조합의 직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 있느냐면요.
자동화 기기가 나의 봉급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말에는 3명 1조의 형태로 해서 자기 본인들이 자동화 기기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원래 이제 업체가 해요. 경비업체도 하고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기 자동화 기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청소하고 시제 보충하고 돈이 떨어지면 자동화 기기에 대한 것들이 쓴다는 생각을 갖고 뭘 하냐면 현금이 창출 많이 되는 떡방앗간이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직금을 해서 돈을 채우는 정도까지 애착을 갖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화 기기가 고장이 발생하면 실무 책임자부터 전 직원의 핸드폰에 다 울립니다. 몇 번 자동화 기기를 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발견된 사람이 무조건 뛰어가거나 자동화 기기 업체 쪽에다 얘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장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이 친구들의 이런 노력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보시는 것처럼 그 2013년도인데 지금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비이자 수익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그래서 직원이 보시는 것처럼 18명인데 이 사람들의 봉급을 창구에서 거래를 하나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형태까지도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창구에서 조합원들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조합에 한번 그 워크숍을 할 때도 대면 거래에 관한 사항들,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래를 안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구 경북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수입 수수료, 비자 수익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안 하고 계시는데 저게 저렇게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것들로 해서 비자 수익을 늘릴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를 하시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저런 지금 들으신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직원들이 깨어 있어야 우리 조합이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올해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엄청난 재앙과 같은 것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조합에 가셔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누시고 올해를 좀 이렇게 12개월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생활하셔서 2016년도에 데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최경은 교수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